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이 모두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가 동시효과에서도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0.5%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0.9%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버텨줘서 그렇지 그 두 종목이 아니었다면 꽤나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삼성전자하고 우선주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오늘은 대형주 중심의 반도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네이버를 제외한다면 전 종목이 1%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꽤나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HPSP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게임주인 펄어비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2% 3% 꽤나 큰 낙폭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체감은 더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6천억 가까운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외국인의 전체 수급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쏠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약간의 왜곡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76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은 이틀 연속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지금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오늘은 하이닉스 쪽에서 외국인이 2600억가량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5월 16일 이때였어요. 2100억. 오늘은 이때보다 500억가량 더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8거래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삼성 SDI는 소폭의 낙폭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매수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도 4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이수페타시스. 반도체를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했고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심텍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일단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조금의 조정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6%, S&P 500이 0.7%, 그리고 다우지수도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도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1.7%죠. 그래서 전날 미국 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았었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니케이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0.8%, 올해 들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조금은 빠지면서 전저점도 크게 이탈해버렸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중국 시장의 이런 흐름들이 국내 시장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 만큼 약간은 노이즈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중국 시장의 흐름, 언제쯤 시장이 다시 돌아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정규장과 달리 1.3%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정규장에서는 0.5%의 소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무려 25%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업종들은 오늘은 굉장히 낙폭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오늘 시초가의 모처럼 7만원을 터치했어요. 이게 7만원이 깨졌던 것이 작년 3월이었었네요. 그때 이후로 1년 2개월 만에 7만원을 터치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물론 시초가가 오늘의 고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0만원을 돌파했고, 얘는 작년 5월에 10만원을 이탈하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한번 터치를 했죠. 그래서 전날의 엔비디아 효과가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국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시가 대비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갭을 띄우고 출발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갭을 메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도 이렇게 크게 갭 상승으로 출발한다면 시초가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한 템포 쉬어보고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그 타점을 잡아보는 것이 조금 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버텨줘서 망정이지 사실 오늘 국내 시장은 급락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글로벌 증시라든지 또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그런 전반적인 지수를 보더라도 오늘 시장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내 시장만의 급락이 나오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최근에 부진한 중국 시장, 그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지수의 흐름을 뜯어보면 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약세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고 3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90% 가까이 동결이 예상이 되었던 만큼 좋은 재료라고 해도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죠. 하지만 이 성장률 발표, 일단 시장에서 전망을 했던 것은 1.6%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0.2%를 더 낮춰 잡으면서 이게 조금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의 최근 흐름이라든지 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부진한 경제 성장률, 같은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오늘 유독 국내 시장만 약세가 나오고 있는 하나의 이유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데이터 값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적 발표라든지 지금처럼 한국 경제의 성장률, 이 데이터는 한번 발표되면 거기서 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오랫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고 해도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작년에 물가가 계속 급등할 때는 예측치보다 결과는 상회하면서 발표가 되었고, 반대로 최근에 하락할 때는 예측치보다 결과가 전반적으로 하회하면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성장률은 계속 낮춰잡고 있지만 기업들의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다시 성장률은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예상치보다 더 높게 잡으면서 결과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업황에 돌아선다면 성장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회계 연도상 2월부터 4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월가의 추정치를 10% 이상 웃돌았고, 자, 그리고 이번에 5월에서 7월까지 회계 연도상 2분기예요. 이때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예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반도체 수요 폭발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AI 반도체가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2017년 당시에는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번에 반도체 업종이 상승이 나올 때는 AI 반도체가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최소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서프라이즈를 이끌었고 그 중심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라고 강조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AI 반도체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이죠. 이게 D램보다 3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한때는 5배 이상 오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기사만 보더라도 AI 반도체의 중심에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있고, 그 GPU 안에는 D램 중에 고대역폭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점유율을 보세요. 작년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하이닉스가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먼저 상승이 나왔고 그 중심에 AI 반도체가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 쪽에서 더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체 D램 수급을 보면 5월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공급과 수요가 역전이 되고 거의 1년 만에 역전이 될 것이라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고대역판 메모리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D램 수급을 보더라도 하반기는 정말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도체는 여전히 홀딩하면서 내년까지를 한번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아니었다면 시장이 더 크게 많이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내일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원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